이번부터 시작하는 5부는 양자이론의 응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거시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양자이론은 원자나 분자 또는 소립자를 연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양자 얽힘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통하여 상상 속에 그리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니다. 5부에서는 양자이론을 이용하여 자연의 현상을 새롭게 설명하는 경우나 양자 얽힘과 같은 특이한 현상을 이용하여 고전 이론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양자 전송,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을 비롯하여 양자 생물학, 의식의 설명을 위한 양자이론 적용과 같은 주제 등 다양한 양자이론의 응용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이번 47편에서는 4부에서 다루었던 양자 얽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자 전송, 즉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설명하겠습니다. 순간 이동은 일찍이 SF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여 일반인의 흥미를 끌었습니다만 SF에 등장하는 순간 이동은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텔레포테이션이라 부르는 양자 상태의 거의 순간에 가까운 이동은 양자 얽힘을 이용한 현상으로 정보이론 물리학자인 베네트와 그의 동료들이 1993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포페스크는 광자를 순간 이동시키는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러한 순간 이동은 빛의 속도의 한계 이내의 순간 이동으로 양자 상태의 정보가 이동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순간 이동은 1966년부터 시작한 미국 TV SF 드라마 시리즈 스타트rek에 나오면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트랜스포터라 불리는 가상적 순간 이동 장치가 등장하는데 커크 선장이 엔지니어 스커티에게 순간 이동으로 우주선으로 돌아올 때 요청하는 구절인 빔미업 스카디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간 이동이 4부의 주제인 서로 연결되어 동시에 똑같이 반응하는 얽힘을 통하여 가능할까요? 현재 답은 스타트rek에 나온 것과 같은 순간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얽힘 현상을 이용하여 순간 이동과 거의 유사한 이동이 가능하고 구현도 되었습니다. 순간 이동이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포함하여 물체가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그대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이동은 물체 그 자체가 공간상 한 위치에서 시간의 경과 없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현재의 과학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의 4차원에서 공간상에서 차원이 한 개 이상이 더 있다면 4차원 이상 공간 이동으로 동일한 시각에 3차원에서 보았을 때 위치 이동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SF에나 나오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포함하여 물체가 그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와 같은 입자로 분해된 후 그 모든 입자들이 어떤 수단에 의하여 순간 위치 이동을 하고 조립되어 이동 전의 물체와 완전히 같은 물체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순간 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리학 이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대성 이론에 의하여 물질과 에너지가 동등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시적 물체가 아닌 미시적 수준에서 순간 이동이기에 양자 이론의 얽힘을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보여주는 예가 앞서 언급한 스타트rek에 나오는 순간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양자 이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양자 얽힘을 이용한 텔레포테이션입니다. 이 이동은 순간 이동이지만 원래 물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물체는 없어지고 그와 완전히 같은 복제품이 다른 위치에 만들어지는 이동이고 상대성 이론의 빛속도 한계 이하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실제로 구현되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순간 이동의 아이디어는 재미로 머릿속에 유희를 즐기던 한 정보이론 연구팀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안되었습니다. 1993년 IBM 연구소에 베네트를 포함한 6명이 공동으로 고전과 EPR의 이중 채널을 통한 모르는 양자 상태에 대한 텔레포팅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합니다. 텔레포팅은 물체를 순간적으로 공간상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이기에 우선 물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체란 무엇인가라는 일종의 철학적 질문은 일찍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체는 물질과 형상으로 이루어졌다 제안했는데 이러한 제안은 현재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물질은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와 같은 재료이고 형상은 물체의 물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는 나무를 이루는 원자와 분자의 재료로 이루어지고 받치는 3개 이상의 다리와 등걸이라는 형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빛, 즉 광자는 질량이 없는 물체로서 에너지가 물질이고 물리적 상태는 편광과 같은 성질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텔레포팅의 양자 순간 이동은 물체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물체의 양자 상태,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만을 옮기는 것입니다. 얽힘을 이용한 양자 순간 이동인 텔레포팅은 물체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1982년 증명된 복제 불가 정리에 의하여 물체의 상태를 공간 이동할 때는 원본은 필수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같은 물체를 갖게 되기에 복제 불가 정리를 위반하게 됩니다. 가영이가 흙으로 만든 인형을 나철이에게 보낸다고 하면 가영이의 인형은 그 형상을 이동하고 형상이 없는 물체인 흙만 남고 나철이는 흙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공간 이동한 형상으로 원래와 완전히 같은 인형이 만들어져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직 거대 물체의 이러한 수준의 이동은 SF이지만 광자 수준에서는 구현되었습니다. 텔레포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현된 광자의 이동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광자는 에너지라는 물질과 편광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영이는 편광을 가진 광자를 멀리 떨어진 나철이에게 텔레포팅하여 순간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얽힌 쌍이 필요합니다. 사부에서 설명한 얽힌 광자 쌍이고 이를 가영이와 나철이가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동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영이는
보내는 광자의 편광 방향을 사전에 측정하여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영이가 아는 것은 보내는 편광에 대하여 나처리가 측정하면 자기 광자와 같은 결과, 즉 무작위이지만 모두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993년 논문 제목에서 나오는 모르는 양자 상태의 의미입니다. 가영이는 보내려는 편광의 광자와 얽힌 쌍 중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광자를 얽히게 만듭니다. 이를 위하여 가영이는 두 광자 중 하나를 단독으로 측정해서는 안 되고 두 개를 공동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공동 측정이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처리는 얽힌 한 광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동시키려는 광자와 같이 얽힌 상태에 있고 가영이와 같은 공동 측정을 한다면 가영이가 얻는 결과와 항상 같은 결과를 나처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영의 두 광자의 상대적 상태에 대한 공동 측정을 하면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한 개의 결과가 무작위적으로 나올 것이고 나처리는 가영이가 측정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얽힌 광자에 변화가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가영이는 고전적 방식으로 즉 전화 또는 빛신호로 자신이 수행한 측정 방법과 결과의 정보를 나처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빛보다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없는 고전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텔레포팅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나처리는 가영이가 알려준 정보에 의하여 가영이가 보낸 형상을 완벽하게 재현해내어 순간 이동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가영이가 보내고자 한 형상은 측정을 통하여 파괴되고 나처리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받은 정보에 의하여 가영이가 보내고자 한 형상을 완벽하게 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텔레포팅 이후 가영이와 나처리가 가진 얽힌 광자성은 보관하여 후에 텔레포팅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물체의 이동이라기보다는 물체의 양자 정보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로서 원래의 물체와 완전히 똑같은 양자 상태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양자 정보의 순간 이동은 양자 컴퓨팅에 활용되기 때문에 후에 양자 컴퓨팅을 설명할 때 텔레포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이용하여 사람과 같은 큰 물체의 순간 이동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대답은 양자 상태의 이동이기 때문에 양자 세계의 한계를 확장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베네트의 텔레포테이션 아이디어는 포페스크가 처음으로 구현에 성공하여 1998년 결과 논문을 피지컬 리뷰 레터 잡지에 발표하였고 뒤이어 차일링거도 구현하였습니다. 처음 실험은 실험실 내 짧은 거리를 이동시키는 실험이었지만 최근 중국에서 통신 위성을 사용한 양자 전송에 성공하였고 이를 이용한 양자 인터넷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텔레포테이션이라는 양자 상태의 순간 이동이 가능한데 물체를 실제로 순간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고 물체의 양자 상태 정보를 순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동은 양자 얽힘을 이용한 채널과 고전적 정보 전달 채널의 두 개 채널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빛 속도보다는 느리게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강의는 양자 얽힘을 활용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양자 암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